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결합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필드라 그랬을 때 이 필드는 있다 없다를 어떻게 느낀다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필드 있다 없다를 어떻게 느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필드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죠? 힘이 있나 없나입니다. 힘이 있나 없나인데, 자, 전기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힘을 느끼는데 뭐가 힘을 느끼면 되죠? 전하, 차지가 힘을 받으면 전기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되어서 자기장이 있다 그러면 뭐가 전류죠, 전류. 전류입니다. 전류인데 이 전류는 차지 플로우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이 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전기장과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다음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됐냐면 힘이 차지 Q가 있으면 우리가 이 차지 Q에 전기장이 있으면 바로 그냥 F는 QE 라는 게 됐었고 실험에 의해서 Q에 U에 곱하기 B 이렇게 되어서 자기장 B가 있을 때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 덴시티죠. 이게 B가 있을 때 웨버 퍼 메타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B 필드가 있고 차지의 속도 이렇게 된 걸 했을 때 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Q에 E B 필드 플러스 U 벡터 곱하기 B 이렇게 그 정의되고 이 힘을 우리가 로렌츠 힘이라고 그럽니다. 로렌츠 포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지에 의해서 받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란 거는 우리가 F는 MA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F는 MA다. 그러면 F는 MA인데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요게 이제 F는 MA죠. 이게 이제 Q의 E 필드 플러스 U 벡터의 B 필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게 정의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류 여기서 이 U라는 거는 플러스 Q가 요렇게 U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가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얘를 이제 Q를 한 점에 대해서 포인트 차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요래성해 보면 우리가 로 단위 부피당 있는 전류 있죠?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에다가 부피를 계산한 부피 소가 바로 DQ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U를 하는데 이 부피란 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부피라는 거는 단면적에 대해서 DA에 대해서 D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피란 거는 DV란 것은 DA에 대해서 DL이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로 V에 DL에 U 가는 속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만 생각한 겁니다. Q에 U 한 것은 요거를 단위 부피당 전하 밀도에다가 볼륨 소를 해서 이제 U를 한 거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지 밀도가 지나간다 생각해보면 단면적 A고 길이 요만큼 돼 있으면 얘가 U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 V에 U가 우리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J라 그랬거든요.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왜 그래야 되냐면
로 V, 로 U는 쿨롬 퍼 메타 삼성이잖아요. 그죠? 쿨롬 퍼 메타 삼성인데 U는 메타 퍼 세컨드니까 차원을 따져보면 메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쿨롬 퍼 세컨드에 메타 제곱이 되니까 쿨롬 퍼 세컨드가 전류 I가 되고, 요 메타 제곱은 단면적 A가 되니까 요 차원 자체가 J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J가 이 차지 단위 부피당 차지에다가 이 흘러가는 속도 U 했는 게 J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로 V의 dV 프라임의 U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J의 dA의 dL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J의 dV 프라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J, dL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J, dL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단면적을 구분하면 얘는 뭐가 되죠? 전류가 되죠. 그 이거는 I의 dL 프라임으로 표현할게요. dL 프라임 됩니다. 그래서 이게 I의 dL 프라임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I dL 프라임이 되고 요 J의 dA 프라임은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가 돼서 K의 얘를 이제 W 이렇게 표현할까요?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거를 폭을 W 프라임이라 그러면 흘러가는 전류가 이 폭 W에 대해서 흘러가는 전류가 I라면 얘를 우리가 K로 정의하게 되면 K를 암페어 퍼 메타 요 폭에 대해서 흘러가는 전류가 암페어면 이 폭당 전류를 K로 표현하게 되면 J, DA 프라임은 흘러가는 전류인데 I, DL 프라임과도 같고 여기 I죠, 그죠? I에 이렇게 되고 J, DA 프라임은 DW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의 벡터의 DW 프라임인데 여기 DL 프라임 돼 있으니까 폭과 길이 DL 프라임을 하게 되면 곱을 해서 DS 프라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K의 DS 프라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 V의 dV 프라임의 U는 얘는 J 벡터의 dV 프라임은 K의 벡터의 프라임의 DS 프라임이고 얘는 I의 DL 프라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차지가 차지가 움직일 때 다리 부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Q의 U는 J의 dV 프라임이고 여기에 이제 I의 dL 프라임이다. QU가 되죠. 그래서 힘이란 건 아까 힘이란 게 F는 Q의 U 벡터에 곱하기 B라는 아까 자기장에 의한 힘을 본다 그러면 QU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게 작은 전류소에 대한 힘이니까 요거를 이제 DL로 생각해 보면 F를 DF로 표현하고 얘를 QU 벡터를 이걸 IDL로 표현하고 곱하기 B다. 혹은 JDV 벡터에 곱하기 B다. 혹은 K의 K 벡터 DS에 곱하기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표현을 쭉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어떻게 바꿨냐면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있으면 얘가 힘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고, 자기장 속에 단위 면적과 흘러가는 전류 밀도가 주어져 있을 때 요만큼 튜브 있죠. 튜브가 주어져 있다면 걔가 힘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주어지고, 시트가 있다. 그 시트가 단위 폭상 흘러가는 전류에다가 요 면적, 요 K의 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B를 하게 되면 얘는 그 소가 받는 힘이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표현하면 요렇게 흘러가는
이제 자기장 속에서 어떤 힘을 받느냐. 얘는 요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J로 주어져 있을 때 자기장 속의 힘을 어떻게 받느냐. K는 요런 쉬트가 있을 때 전류가 흘러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전류가 1차원으로 흘러가느냐, 전류가 2차원 흘러가느냐, 전류가 3차원 흘러가느냐, 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두 힘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는 인테그레이션의 IDL에 곱하기 B다. 혹은 K의 DS 곱하기 B다. 혹은 J의 dV에 곱하기 B다. 이렇게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전류가 힘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그 전류가 필라멘트 타입이냐 쉬트 타입이냐 볼륨 타입에 따라서 자기장만 주어지면 걔는 어떻게 힘을 받을지 여러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자기장 B는 여러분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기장 B는 자기장 B는 또 다른 전류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힘을 이제 이게 흘러가는 이게 I1이 있다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I1이 있어요. 그럼 얘가 느끼는 자기장은 자기장 B가 있다. 이렇게 B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B2라 표현하고 B2를 바깥에 I2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B2라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B라 표현되어 있는 것은 외부 마그네틱 필드잖아요. 그죠? 이 외부 마그네틱 필드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어떤 전류소가 있어서 얘에 의해서 자기가 생겼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전류소와 전류소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장하고 전류소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자기장은 다른 전류소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전류소와 전류소가 있으면 얘 둘 사이는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전류소가 1번 루프가 있다 생각해. 1번 루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힘이 이제 dF1 힘의 1번에 받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조그맣게 생각했을 때 dL이라 그랬을 때 I1에 dL1 이 이제 곱하기 B2잖아요. 그죠? 여기서 B인데 이제 여기서 dB2입니다. 2에 의해서 2번 루프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B2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B2가 이렇게 있다. B2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I2고 여기에 DL2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전류소의 약간 작음에 의해서 여기 자기장을 기여할 건데 요거는 이것에 생기는 자기장, 이것에 생기는 자기장, 이것에 생기는 자기장, 이 자기장이 다 있죠, 그죠? 그죠? 다 합쳐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입니다. 우리 슈퍼포지션 그러는데 이걸 다 해서 여기에 생각하는 거는 조그만 전류소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을 다 합친 게 여기 생기는 거거든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B2는 이 커런트 루프 2번에 의해서 이 1번에 느껴지는 자기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B2를 우리가 이제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파이의 dB2는 R 이거를 뮤 제로이겠죠. 그죠? 뮤 제로의 I2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DL2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1에 R2의 프라임
삼성의 R 벡터 마이너스 R2의 프라임 이래 되겠죠. 그죠? 이게 DB2입니다. 뭐냐면 이 지점에서 이 2에 의한 자기장은 요 조그만 DL2 요 성분의 R2를 곱을 한 양에다가 이 위치의 R 위치에서 요 R을 R1이겠죠, 그죠? R1에 위치하고 R2 프라임을 제가 소스로 표현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R2로 표현하고 이제 소스를 바꿔서 이거를 R1이라 표현하고 R1, R2, R2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치면 D의 DF1은 우리가 4파이 R1 마이너스 R2의 삼성의 뮤 제로의 I1의 DL1 곱하기 I2의 DL2 곱하기 R1 마이너스 R2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요 R1과 R2를 R2가 이때는 소스로 작용하고 여기가 필드 포인트죠. 관심이 1의 성분이 받는 힘을 이제 왜 두 번 했을까요, 여러분? 왜 DDF를 했을까요? 왜 D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I1, I2의 이제 전체 루프에 대해서 두 개를 더했겠죠. 두 개의 루프가 있죠. L1과 L2를 다 더하는데 그것은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3성분의 DL1 곱하기 DL2 곱하기 R1 마이너스 R2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 F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2 지금 보니까 아까는 1번 루프에 대해서 2번 루프 때문에 생긴 힘을 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F2 같은 경우는 1번에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힘을 받는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서로 힘을 받는 거죠. 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으로 얘의 힘을 받는 것처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만드는 자기장으로의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스 포인트하고 필드 바뀌니까 F2는 똑같은데 얘가 4파이분의 결국 뮤제로 I1, I2가 되고 결국 L1과 L2는 똑같은데 얘는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삼성의 DL2 곱하기 DL1 곱하기 R2 마이너스 R1 이래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1번 루프에 의해서 2번 루프가 받는 힘 F2 2번 루프에 의해서 1번 루프가 받는 힘 F1 이렇게 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얘를 해보면 마이너스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얘를 해보면 실제 F1과 F2는 서로 마이너스 F2 관계 혹은 F1과 F2를 합하면 0이 되는 그런 관계가 여기서 성립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런 루프가 있을 때 둘 사이 받은 힘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 관계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외운다기보다 이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요 로렌츠 힘 있죠. 제가 유도할 때 보면 처음에 Q에 대해서 U 곱하기 P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Q가 로 V의 볼륨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U인데 여기 로 V 단위 부피당 있는 전화량에다가 U를 한 것은
전류율이 또 J다 라는 걸 예전에 했으니까 J로 바꿔서 얘를 이제 바꿔보면 얘를 I에 대한 필라멘트 타입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서피스 커런트에 대한 거하고 볼륨 커런트에 대한 거하고 이것이 자연스레 다 연결이 되어서 이제 QU라는 것이 이제 렌즈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Q 곱하기 G라는 것이 필라멘트 성분에 의한 거, 쉬트 커런트에 의한 거, 쉬트 커런트에 의한 거, 볼륨 커런트에 의한 것을 다 해서 전체를 다 더하면 임의의 전류소에 대해서 두 개 전류가 흐르면 임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생각해볼게요, 한번. 이런 전류가 무한대에 있고, 전류가 무한대에 있죠, 이렇게. 그죠? 요래 돼 있을 때, 여기가 I1이 흐르고 있고, I2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 인력이 작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거를 생각해보면, F1을, 얘가 1번을 이렇게 하고, 얘를 1번이고, 얘가 2번이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이제 생각해보면 1번의 자기장은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얘가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죠? H의 1번에 생기는 것은 H의 1에 의해 생기는 것은 DL1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얘가 소위 흐르는 I1이 돼 있으니까 H1은 2파이 로분의 얘가 거리가 로라면 로분의 I1의 A 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I2에 대해서 우리가 I2의 DL2 곱하기 이제 여기다가 필드 포인트 R2 마이너스 여기다가 자기장 2파이 로분의 I1의 A 파이가 우리 자기장이면 이게 이제 DF2죠. 그죠? 2. 이게 무한대로 거리가 로 떨어져 있을 때 I1과 I2 이렇게 돼 있으면 이랬는데 DL2가 얘는 이제 DG 방향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DGH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F2는 I1, I2의 2파이 로의 DG의 AG 곱하기 A5 이렇게 되죠. 2파이로 I1, I2에 대해서 DG의 AG, A파이인데 AG, A파이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AG하고 A파이 곱을 하면 뭐가 되죠? AG하고 A파이 하면 AG하고 A파이 마이너스 A로죠. 얘는 마이너스 A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 2번 루프가 받는 힘이란 것은 힘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 2파이 로분의 힘은 무한대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DF2는 2파이 로의 I1, I2의 DG의 마이너스의 A로 이런 힘을 받겠죠. 그죠? 그 힘은 이렇게 받으면 무슨 힘입니까? 얘는 둘 사이는 인력이 되죠. 그래서 같은 방향 흐르는 전류는 얘 힘을 받는 것이 인력이다 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커런트 루프가 있을 때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유한한 길이하고 유한한 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가 I1이 요만큼 흘러가고 이게 I2가 요걸 흘러갈 때 유한한 길이 사이에 얘 둘 사이에 받는 힘을 계산하려 그러면 요 길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적분을 해보면 여기서까지 해버리면 각각 받는 힘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임의의 커런트 루프에 대해서 따라해 볼래요? 임의의 커런트 루프에 대해서 위치와 전류소를 안다면 둘 사이의 힘은 간단한 벡터 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말은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간단하다는 거는 노력만 하면 계산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미분적분으로 해서 그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풀어도 되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받는 두 커런트 루프에 대해서 받는 힘에 대한 얘기를 전반부 수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해볼래요 한번? 자,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실험실이 있었거든요. 이런 컴퓨터에 뒤에 긴 요 컴퓨터에 이제 요 모니터 이런 컴퓨터 있죠? 이런 마우스에서 쭉 마우스를 이랬는데 여기에 굉장히 강한 자석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시로를 넣고 여기다 배선을 해서 쭉 배선해서 선 4가닥 6가닥 빼서 쭉 이래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연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계측기가 쫙 있거든요. 계측기가 있어서 쭉쭉 있으면 여기는 해서 얘가 이제 홀 이펙트라 그래서 이렇게 절려주면 자기장에서 차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여기 양 끝단에 생기는 델타 V를 재어서 여기에 이제 차지 농도라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 홀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자석이 세가지고 20테슬라 정도 됐었거든요. 20테슬라. 테슬라는 단위가 웨버 퍼 메타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비필드의 단위입니다. 비필드 단위인데 비필드 20테슬라인데 이 테슬라라는 단위가 여러분 얼마나 큰 단위냐면 1테슬라만 돼도 사람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20테슬라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근처에 가면 카드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할 때 일단 앉아서 이렇게 실험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로 제가 이래서 들어가면 제 몸에 있는 신용카드가 싹 다 지워진다고. 자기장이 너무 세서 그랬는데 여기 실험할 때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자기장을 켜면 이게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자석 옆에 그 센터가 옆에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었거든요. 강이 있었는데 플로리다 쪽이었는데 강이 있었는데 이 강에 강물로 얘를 냉각시켜요. 냉각 상황을 다시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자석을 이렇게 냉각시켜서 돌리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B가 μ0 NI라 그랬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킬로암페어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전류를 여기에 20테슬라 정도 만들어주거든요. 만들어주는데 이게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강물로 냉각시켜서 보내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자기장은 항상 Q가 흘러갈 때 자기장이 위냐 이렇게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기장이 밑으로 가느냐 혹은 위로 가느냐가 요 부호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했습니다. 차지가 지나가다 오른쪽 가느냐 왼쪽 가느냐 했었는데 얘를 이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장이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이렇게 결정할까 하다가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화면이 얘를 딱 켜면 화면이 여기 있다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쉬프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딱 끄면 되돌아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슉 되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네? 자기장이 워낙 세니까 여기에 이 모니터가 옛날 모니터거든요. 진공관이거든요. 진공관에 날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자잖아요. 그죠? 전자니까 여기에 자기장이 이래 되는 거죠. 자기장이 이렇게 갔다가 이래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래 오잖아요. 그죠?
결국 이 자기장이 하늘 올라갔다가 이를 때니까 여기서 전자는 뒤 전자 쪽에서 앞으로 발사되잖아요. 그죠? 발사되니까 요 발사되는 방향하고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 수직의 방향의 힘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죠. 그래서 얘가 옮겨왔거든요. 그럼 옮기는 그 방향을 요 자기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지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결정할 수 있겠죠. 밑인지 아래인지. 그렇게 해서 실제 예전에 CRT 캐소드 레이 튜브 같은 전자총인데 전자총에서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여전히 이 Q의 U의 곱하기 B다에 의해서 생기는 힘의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자기장을 알 수 있는 게 그 자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석을 알 수 있는데 그 자석을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진함철이라고 그랬죠, 진함철. 들어봤습니까, 진함철? 못 들어봤어요. 진함철 그러면 지가 가리킨다는 것이고 남이 남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쪽을 가리키는 철이다. 그래서 진함철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장에 관한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했습니다. 그럼 한 5분 있다 또 시작할까요? 네, 5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합시다.